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컨디션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결장했다. 그러나 그들을 대신해서 경기에 참전한 선수들의 기량은 상당히 쓸만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전략을 짜고 지휘하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표정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토트넘은 사랑스러움으로 두 경기를 연속으로 잃었다. 첫 번째 경기는 7일 한국 시간으로 정해진 첼시와의 경기였으며 이어서 11일에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패배하였다. 두 경기에서 팀은 총 2골을 얻었지만 대신 6골을 허용해버렸으며 어떤 경기에서도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후 10라운드도 접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이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승리는 총 8번이 보인다. 토트넘은 2회의 무승부도 가져왔다. 그로 인해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1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은 4위까지 잠식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트넘이 좀처럼 자신의 폼을 잡지 못하는 동안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추월해 넘어갔다. 토트넘이 연속 2경기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주축 선수들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그들의 이탈이 특히 첼시와의 경기에서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원과 수비의 핵심인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판더 펜이 부상으로 빠졌고 데스티니 우도지,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해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이번 시즌 주전 선수들인 에릭 다이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벤 데이비스, 지오바니 로 셀소, 브라이언 길 등을 등록하였다. 이들 선수들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다. 다이어와 호이비에르는 작년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들이며 그들의 실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들 선수들을 충분히 신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고 그게 이번 경기에서 더욱 패배로 이어진 원인이었다. 데일리 메일기라는 영국의 신문은 13일에 보도하면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상당히 견고한 수비를 펼쳤다. 그들은 최후의 추가 시간에 골을 내주기 전까지는 훌륭하게 수비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볼을 정확하게 배급하는 등 그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였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들의 플레이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운트의 결장은 팀에게 큰 공백이었다. 마운트가 중심이 되어 선보이던 창의적이면서도 섬세한 플레이가 사라졌고 스트라이커로서 8경기 연속 8골을 넣었던 손흥민도 침묵하였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간판 미드필더진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토트넘이 직면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마운트와 판더 펜의 부상 후 복구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이 내년에야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앞으로 토트넘이 직면한 일정은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 스트햄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이어지는 4번의 게임이다. 이 4팀 모두 프리미어리그 상위 10위 안에 있는 강력한 팀이므로 토트넘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토트넘이 낳은 연패의 시리즈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토트넘은 11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울버햄튼 울브스와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했다. 승점 3점을 챙긴 울버햄튼은 승점 15점, 4승 3무 5패를 만들면서 12위로 올라섰다. 반면 토트넘은 첼시전에 이어 2연패 나락에 빠지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한 채 리그 2위, 승점 26에 머물렀다. 선제골은 토트넘이 터뜨렸다. 전반 3분 오른쪽 측면을 흔든 쿨루셉스키가 뒤로 돌아 들어가는 포로에게 패스했고 포로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날렸다. 존슨이 실수 없이 마무리했다. 울버햄튼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45분 왼쪽 측면에서 쿠냐가 넘긴 패스를 파블로 사라비아가 완벽한 터치로 박스 안에서 잡아낸 후 정교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다. 여기서 울버햄튼의 극적인 역전골이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사라비아가 넣어준 패스를 르미나가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경기를 뒤집었다. 토트넘의 부상자들의 공백이 느껴진 경기. 특히 수비진에서 이탈자가 컸다. 토트넘은 주전 포백 4명 중 3명, 크리스티안 로메로 퇴장 징계, 미키 반더벤 부상, 데스티니 우독이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했다. 이 경기는 결국 수준 이하라 평가받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중앙 수비진을 형성했다. 여기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과 달리 상당히 수동적으로 경기에 나섰다. 점유율은 높았으나 주로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비율이 높았다. 센터백서 제대로 공이 돌지 않은 것이 공격 전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2연패 직후 인터뷰서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던 자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실망스럽다. 막판에 골을 허용한 것이 부끄럽다라면서 마지막에 페이스가 떨어져서 울버햄튼에게 찬스를 계속 내줬다고 입을 열었다. 앞서 9명이 뛴 첼시전서도 공격적으로 나서다 1대4로 패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은 수비 축구랑은 거리가 멀다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왜 라인을 내리지 않았냐, 파워킹 더 버스 라는 질문에 나는 축구 감독이지 버스 기사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 스탠스를 이어갔지만 다시 한번 패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하다. 선제골은 좋았지만 그 뒤로 선수들이 수동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후반전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런 스탠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단 2연패 직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애시당초 데이비스와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쓰면서 라인을 올리는 순간 실점은 피할 수 없는 세금과도 같다는 것이다. 영국 토크 스포츠의 로리 제닝스는 토트넘의 2연패 배경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리한 공격 축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생각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제대로 된 수비진이 없는 상황서 라인을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것은 토트넘에게 큰 부담이 된다. 울버햄튼전 토트넘의 문제는 공격 전술 때문이다. 너무 이상적으로만 경기에 나섰다고 혹평했다.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중요한 선수가 출전하지 않게 되자 팀을 이끄는 손흥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손흥민은 큰 당황과 곤혹이 묻어나는 모습이었다. 토트넘 팀이 참가하는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12라운드 경기가 11일 오후 9시 30분에 개최되었다. 이 개최지는 바로 영국 웨스트 미드랜드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이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불행하게도 브레닌 존슨이 차올린 선제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며 결국에는 울버햄튼에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는 결과를 얻었다. 당시에 토트넘 팀이 고통받는 연패를 겪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8승 2무 2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승점 26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은 맨체스터 시티의 승점 27점 및 아스날의 승점 26점에 밀려 3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경기에서 주목받았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손흥민과 황희찬이라는 두 한국인 공격수들의 첫 시즌 대결이었다. 손흥민은 8골이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하며 엘링 홀란의 11골에 이어 그와 모하메드 살라가 리그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었다. 한편 황희찬 선수도 현재 홈 경기에서 6연속 골을 넣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기대했던 두 선수 모두 골을 넣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특히 손흥민은 그의 수비에서 실효성 있는 슈팅 하나 없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료들을 도와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지만 그의 평소 위력에 비해 떨어진 모습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만들어진 주된 원인이 있었다. 바로 토트넘의 첼시전에서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거친 행위로 인해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에서 퇴장당했다는 사실이다. 이어서 후반 9분의 풀백 데스티니 우도지도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등 이들의 행태로 인해 토트넘이 결국 1대4로 경기를 자멸하게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중앙 미드필더였던 제임스 매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어야 했다.
또 하나의 고비는 중앙 수비수 미키 반 더 벤도 후반전 시작과 함께 부상을 당해 교체되어야 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토트넘은 울버햄튼전을 시작할 때 주력 수비수 3명 없는 채로 경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히샬리송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 대신 뛸 다른 공격수도 없었다. 손흥민은 풀타임 전체를 뛰면서 분전했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메디슨이 뛰지 못한 상황이 손흥민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다. 중원까지 내려와 플레이를 하는 등 전체 링커 역할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전방에서는 외로운 모습을 보였다. 결국 후반 43분에 겨우 첫 슈팅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도 골대를 벗어나 앞으로의 경기력이 악화될 것임을 예상하게 만들었다. 메디슨이 다시 극장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1월이 될 때까지 재활에 힘써야 할 전망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메디슨의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더 안 좋다며 아마 내년에야 복귀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은근한 절망적 표정을 내비쳤습니다. 그 말인즉슨 메디슨이 다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빠르면 1월 15일 맨유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 토트넘에는 힘든 8경기가 다가올 것이다. 현재 3위인 토트넘이 크게 추락할 위험이 있다. 손흥민이 더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